올 7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거의 다 지어가지고 건물을 버렸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삼성이 힘들다 보니 그 옆에 같이 먹고 살러 들어온 건물이나 자영업자들이 같이 생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나그네 강호발. 지난번에 이어 고덕이탄입니다. 이번에는 상가단지가 아니라 원룸촌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날 한국 부동산의 실태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저거 한번 보세요. 비슷한 건물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의 차들은 보이기는 해도 대부분은 지금 절대적 공실을 그 상태입니다. 집 내부는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 사살은 안 됩니다만 밖에서 딱 봐도 유령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밤에도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불 켜진 방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한다고 저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확장공사 한다고 전국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사전 정보를 알게 된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다 엄청나게 지어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걸어다니는 인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 혼자 발자국 소리만 이 빈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상가는 분양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자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곳이라고 홍보를 했겠습니까? 고덕에 삼성 들어온다. 이 한마디면 거의 보정수부였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자전거도 전부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 일대 일정 상가에 입점한 업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편의점과 성인 게임방, 이거 두 개입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성인 게임방은 거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식도 안 좋고 위에 사는 입주민들에게도 이 건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꺼리는 업종인데 오죽하면 저게 들어와 있겠습니까? 은행 이자는 나가지, 관리비도 나가지, 저 게임방이라도 들어와야 조금이라도 때우고 살거든요. 도로변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원이 현재 2만 명 정도만 상주하고 있고 그마저도 서울 출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1호선 타고 주말 되면 전부 올라가 버립니다. 밤이나 주말이 되면 이곳은 황량한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각양각색의 임대 스티커가 거리를 좀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네요. 저 임대 스티커 제가 영상을 저번에 올렸는데 몇 명은 조금 오해를 하시던데요. 야, 이 모든 사태가 삼성 탓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삼성 탓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자기네 기업 활동만 했을 뿐이고 저기다가 약속을 했거나 이런 부동산들과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삼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신도시를 계획하는 정부 부처가 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도 전부 로봇과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그래가 과거의 공장 면적당 근로자 수나 인프라 공식을 적용할 때가 아닙니다. 전자동화는 왜 무슨 집만 그 사람 옛날 제조업체 이걸 건물 짓는 옛날 제조업체 인원 쓰는 거를 다 계산해서 그걸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인구 같은 거를. 그게 말이 되냐고. 10분의 1밖에 안 쓰는데 10분의 1 쓰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는 공사를 크게 해도 거기 인부들이 사실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명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종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이 과거 대비 많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자, 이 거리를 한번 보시면
주택 1층에는 무조건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요. 위에 기숙 인원이나 삼성 직원들이 들어온다고 쳐도 이제는 저걸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은퇴 연령의 세대가 노후에 가장 흔하게 꿈꿨던 사업의 형태, 그것은 바로 그런 사업의 형태가 바로 이 원룸 임대 사업입니다. 보통 적게는 자기 자본 한 2, 3억에 또 많게는 한 4, 5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대출을 내고 해서 저기서 수익을 한 3, 400 정도 가져가는 그런 형태.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바랬던 그런 흔한 은퇴 사업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이제 버리지 못했던 많은 은퇴 자금들이 역시 여기에 무덤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00 벌겠다고 이래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2, 300을 매달 물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된 분이 한둘이가 아닐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지었는데 결국 유치권이 걸려버렸습니다. 유치권이 걸렸다는 것은 공사비 정산을 못하고 결국 서로 관계는 엉망이 된 그런 상태일시다. 완공하려고 보니 금리가 오르고 또 삼성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제 사업 계획도 많이 축소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 자재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떠한 보안 장치도 안 해놓은 채로 저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저 아까운 거를 왜 갖고 저는 저 시멘트 저거 한 포대 볼 때마다 저 한 포대만 있어도 저 촌에 부뚜막 같은데 조금만 섞어줘도 흙보다 100배 단단한 굵기로 저렇게 섞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촌에는 저 시멘트가 없어서 노다지 항토만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 시멘트 저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래 잘 지놓고 바로 옆에도 전신의 임대에다가 지상 1층에는 간혹 가다가 편의점 말고는 죄다 전멸입니다. 결국 큰 형님이 이제 사업을 많이 축소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욕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공사업체도 너무 힘들고 건물주도 없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 막막했을 거라 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짓고 올해 7월에 완공 예정이었군요. 돈을 더 빌릴 자신이 없었겠지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근로자들이 8만 명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부동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측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큰 곳은 저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수많은 하청업체, 반도체 장비업체 등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산업의 현장에서 피해가 더 산적해 있을 거라 보입니다. 한국은 우야등등 수출 국가입니다. 이 수출 국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국가 산업이고요. 또 반도체로 먹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국가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환율도 높아서 반도체를 더 많이 팔면 좋을 텐데 의약등 삼성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파운드리 TSMC는 대만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정도로 애착이 높은 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잠시 접고 삼성이 의야등등 잘 되도록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응원 해봅시다. 자, 삼성이 잘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있노? 하지만 모든 것이 직 간접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가닥을 한 자리 해도 할 수 있고요. 그보다도 안 보이는 곳에 수없이 얽혀 있는 것이 저래 큰 글로벌 기업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